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은 조금 잠잠한 것 같은데 오전까지 비 많이 내렸거든요.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제가 있는 경기권도 비가 참 많이 내렸고 네. 오는 길 그래도 다들 안전운전하는 모습이 보여서 잘 왔는데요. 네. 어제부터 비가 많이 왔고 지금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기도 한데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면서 보니까 이게 비가 온다고 아이들에게 이제 운동화 젖으니까 장화나 아니면 고무로 된 재질의 신발을 신는 이제 어른도 있고 아이도 많은데요. 네. 근데 이런 고무 신발은 많이 아시다시피 어떤 끼임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비가 온 바닥에서 미끄러질 수 있어서 가급적 착용을 권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장화도 좀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거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일상적인 비에서 장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비처럼 집중호우가 내려서 특히 이제 길에 물이 많이 차서 물이 발목이나 종아리 넘게 차오른 경우에는 장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신어서는 안 되는데요. 네. 일단 그 장화 내부에 물이 쉽게 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게 장화 안에 물이 가득 차면 배출도 잘 안 되고 걷는 게 되게 불편하겠죠.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특히 더 그럴 거고 그 장화는 보통 운동화처럼 딱 맞는 사이즈로 신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는 큰 사이즈를 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더 넘어지기도 쉽고 장화가 미끄러운 바닥에서 또 미끄러져요. 잘. 그래서 더 부상의 위험도 높고 그리고 이렇게 걸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물이 급속도로 이미 발목 이상 물이 차오른 곳은 대피가 빨리 필요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장화 때문에 잘 못 걷게 돼서 대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한 비가 내릴 때는 괜찮지만 폭우가 내리거나 이런 예보가 되어 있다면 장화 착용은 어른이나 아이 모두 권하지는 않고요. 운동화가 적기는 해도 그래도 장화보다 가볍고 물이 들어왔을 때 벗기도 쉽고 물도 잘 빠지니까요. 장화 대신에 운동화 같은 신발을 권하고 다른 신발도 미창 너무 미끄러운 신발은 안 신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많이 신는 장화가 폭우 때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좀 유념해야겠습니다. 오늘 주제도 이거랑 관련된 얘기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비가 좀 잦아들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7월 하순이 되면 곧 대부분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학, 휴가철에 물놀이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매년 장마철 지나고 물놀이 도중에 안전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고 물놀이를 안전하게 했더라도 이 물놀이 끝나고 나서 건강 이상이 생겨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 특히 휴가철 물놀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시간 올여름 안전하고 건강한 물놀이를 위해서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얘기 나눠볼 텐데요. 특히 오늘처럼 비 많이 오는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날에는 물놀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관련해서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교수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커피, 케이크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이나 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놀이 가서 제일 조심할 거는 당연히 안전사고인데 요즘 저도 이제 뉴스 하면서 이 물놀이 관련 사고 소식 많이 전해드리게 되고요. 요즘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강 수영장에서 20개월 아기가 물에 빠져 사망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영장이 저도 아이 데리고 놀러 간 적이 있었던 곳이라서 충격이 더 컸는데요. 이런 사고들이 매년 끊이질 않고 있어서 정말 문제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이런 뉴스를 볼 때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전공의 시절에 소아중환자실에서 일할 때였는데 유치원 다니는 나이대 아이들 3명이 여름 휴가철에 거의 동시에 중환자실로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휴가를 갔다가 사고를 당했고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심각한 후유증이 남은 아이들이었는데요.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물놀이 안전 수칙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일단 아이들이 물놀이 할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물에 놀고 있다면 왜 옛날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른 중 한 명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좀 가지고
지켜보는 분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요. 네, 네. 특히 뭐 수영장에서는 안전요원 있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정말 큰일 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안전요원분이 모든 상황을 다 완벽히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른이 꼭 보호자가 잘 보셔야 되고 네. 계곡처럼 이제 우리가 위험하다고 익히 알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놀러 가 보면 은근히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는 분들도 꽤 많아서 되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네. 계곡은 바닥도 미끄럽고 유속도 위치에 따라서 갑자기 빨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도 있어서 어른들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위치에서 아이들이 놀도록 어른들이 잘 감시하고 교육을 잘 해야겠고 파도가 치는 바다도 당연히 위험합니다. 파도에 맞아서 아이들이 넘어지기도 하고요. 튜브에 타고 있는 아이가 바다 멀리 떠밀려가는 사고도 매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이런 적 있었거든요. 네. 아찔하고 막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네, 이런 사고 가능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다나 계곡에서 놀 때는 물놀이가 가능한 곳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위험한 곳은 물놀이 하지 말라고 다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이제 장마나 이런 폭우가 있고 난 다음에 비가 올 땐 당연히 안 노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가 오고 난 다음에도 물이 많이 불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통제하는 구간에서는 절대로 물놀이 하시면 안 되겠고 물놀이 해도 안전한 곳에서만 하시되 그리고 또 계곡이나 이런 바다에서 놀 때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발바닥에 뭘 밟아서 상처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아쿠아 슈즈 같은 거 착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튜브나 구명조끼 준비해서 안전하게 노는 것도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 재난 속보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시 20분 기준 경북 청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분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청도 지역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주민분들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좀 어릴 때 보통 뭐 이제 호텔 수영장이나 뭐 실내 수영장 이런 곳들 위주로 많이 가는데 이런 곳에서도 방심하면 안 되잖아요. 안전사고 많이 일어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 비가 온다 그러면은 보통 이런 실내 수영장으로 많이들 가시거든요. 여기서도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안전 요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성수기에 수영장에 사람이 꽉 차면 발견과 구조가 늦어지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이 뭐 수영장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타고 있는 튜브가 뒤집히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보행기 튜브라고 해서 튜브 가운데 이렇게 마치 바지 모양처럼 생겨서 다리를 끼워서 끼울 수 있는 보통 어린아이들이 튜브에 이렇게 딱 끼울 수가 몸을 끼우기 힘드니까 몸을 고정시켜주는 튜브가 있는데 이게 뒤집어지면 정말 큰 사고가 납니다.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겠어요. 일반 튜브는 뒤집어지는 경우에 아이들이 그냥 물로 쑥 빠져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보행기 튜브에 앉아있는 아이가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튜브에 아이가 뒤집혀져 있는 상태로 껴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아이가 빠지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또 사고가 의외로 나타나는 게 이 실내 수영장의 배수구입니다. 이게 수영장들은 보통 물이 계속 순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나오는 것도 있고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구가 있는데 이 배수구에 껴서 3년 전에 어떤 아이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유치원에서 아빠 수영장에서는 물이 빠져나가는 곳 근처에서 놀지 말고 장난치지 않는다고 배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교육이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위험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수영장을 운영하시는 측에서도 대비를 잘 해야 되겠고 그 배수구 뚜껑 잘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곳 근처에서 놀지 않도록 여기 배수구가 있다 이 표시를 좀 눈에 잘 띄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 실내 수영장 물이 이렇게 락스 같은 냄새가 나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데려가도 괜찮을까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락스라고 부르는 차염소산 나트륨 이런 소독약이 이제 물의 소독을 위해서 사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소독약은 용법에 맞게만 사용한다면 굉장히 안전한 물질입니다. 그 이유가 왜 안전하다고 하냐면 일단 농도만 적당히 잘 관리가 된다면 사실 뭐 마셔도 된다 그 정도로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소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물에는 우리 건강에 해를 주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항상 있고 특히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보통 수인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물로 전파되는 질환이죠. 이게 여름철 실내 수영장이나 야외 수영장 모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다 보니까 이 항상 위생 문제에 여러 감염병이 돌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수영장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지금 소독약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이 물놀이 하다 보면 침도 뱉죠. 그리고 뭐 나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코를 푸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하반신이 우리 물에 항상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물 속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옮겨가기 굉장히 쉬운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이런 말씀드리면 수영장 자체가 찜찜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죄송스럽긴 한데요. 근데 저도 실제로 아이 데리고 저희 조카들이랑 소독약 없는 수영장에 놀러 갔다가 물놀이 끝나고 아이들 눈병에 수족구에 장염에 아주 단체로 고생한 적이 있어서 저는 물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독이 된 수영장에서 노는 게 더 안전하다. 그래도 혹시 아이가 뭐 피부가 좀 약하거나 뭐 아토피가 있거나 이런 경우라면 실내 수영장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소독약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연약한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특히 피부가 예민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은 이런 수영장을 좀 피하면 된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특히 심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은 수영장 자체를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의 장벽이 손상된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 보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몸은 물에 오래 담겨 있으면 물 속에 있으니까 피부가 촉촉해질 것 같지만 물 속에 피부를 10분에서 15분 이상 담가 놓게 되면 우리 피부에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뭐 꼭 그 원인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피부는 건조해져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아이들은 목욕할 때도 하루에 10분에서 15분 넘지 말라고 하는데 수영장에서 노는 것 자체가 아이 피부의 보습에 좋지가 않겠죠. 그리고 소독약이 있다면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것도 문제겠지만 아토피 피부염 아이들이 걱정해야 되는 거는 피부의 자극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피부 감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요인 중에 피부 감염이 있어요. 세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염이 되면 피부 그 증상이 더 악화되면서 굉장히 오래 고생할 수 있어서 이게 꼭 안 풀어져 있는 그 수영장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균에 오염되어 있는 물이라면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은 본인의 질병 상태에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물놀이 갈 수 있는 컨디션인지 미리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물놀이를 가게 된다면 중간에 자주 휴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할 때마다 깨끗한 물로 한번 몸을 씻어주고 말리고 보습해주고 이렇게 휴식 시간에도 보습을 잘 신경 써주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 이제 진짜 무더울 때 이게 뭐 길거리에서나 어디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막 신나게 분수에 막 뛰어들어서 노는 모습 보거든요. 너무나 막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고 좋기는 한데 저거 수질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돼요. 어떨까요? 그렇죠. 바닥 분수나 아파트 물놀이장은 아무래도 수질 관리가 일반 수영장보다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다행인 거는 각 지자체에서 요즘 아파트 물놀이장이나 공원의 바닥 분수 같은 곳에 수질 검사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놀이 전에 수질 검사 결과표나 아니면은 그 결과표가 관리사무소나 물놀이장 근처에 게시가 되어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미리 잘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저의 한 가지 팁은 각 지역마다 카페들 있잖아요. 뭐 맘카페도 있고 일반 지역 거주민 카페도 있는데 인터넷 카페요. 인터넷 카페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아이들 물놀이 하고 나서 아프다는 소식이 올라오진 않는지 잘 살펴보셨다가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좀 생겼다라고 하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데 정보가 잘 안 올라온다라고 하면 왜 우리 동네 소아과에 뭐 예방접종이나 영역검진이나 진료받으러 갈 일이 있잖아요. 가서 소아과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은 이 동네 요즘 물놀이하고 아픈 아이들 많다. 그러면 동네에서 물놀이하는 건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없더라도 동네에 우리 동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장염이나 수족구 돌고 있다. 뭐 이런 게 보인다라고 하면 동네 물놀이장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자, 조금 전 또 기상특보가 들어와서요. 1시 30분 기준이고요. 전북 경천 순창군 옥천교 일대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분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경천 순창군 옥천교 일대에 홍수주의보입니다.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이 조금 이렇게 위험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서 바닷가 놀러 갔을 때 물놀이는 안 하고 그냥 모래놀이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이들 중에 겁 많은 아이들, 물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놀이 많이 합니다. 네. 네, 이것도 물놀이의 위험성을 피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고 재미있는 놀이 방법이죠. 그런데 네네네. 문제는 모래사장은 그늘이 없어서 매우 덥고 모래가 뜨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피부가 탄다라고 하는 일광화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이것도 화상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예. 긴팔 긴바지로 몸을 잘 가려주시고 아이들용 선크림도 잘 발라주시고 파라솔이나 아니면 큰 우산 가져가셔서 이제 그늘로 이제 휴식 공간을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모래가 뜨겁다면 아이들 신발 신겨주시는 것이 좋고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랑 모래놀이를 하러 바닷가에 가면 하는 방법이 네. 제가 이제 바닷물 떠다가 아이가 놀 자리 주변에 좀 뿌려줍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뜨거운 바닥을 조금 식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군요. 네. 네. 이런 얘기를 근데 이게 듣다 보면은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니 이렇게 하면은 아이랑 물놀이 겁나서 못 하겠는데 하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물놀이 장소가 안전한지 지금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엔 특히 안전한지 잘 확인하시고 네. 수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을 고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물놀이 이후에 빨리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고 중간중간 잘 쉴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장소가 있는 곳을 고르시는 게 좋겠고 네. 그리고 가능하면 물놀이 이후에 빨리 샤워하고 씻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한다고 무조건 아픈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여름철의 딜레마가 이런 물놀이가 무섭다고 실내에서만 시간 보내다 보면 에어컨을 너무 오래 쓰게 되는데 아이들도 냉방병에 걸려서 고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아이 데리고 나가서 노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잠시 문자 상담 가기 전에 추가로 들어온 기상특보 전해드립니다. 1시 30분 기준 경남 함양, 전남 영암, 전북 임실과 정읍 지역에 호우경보 발령됐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분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함양, 전남 영암, 전북 임실 정읍 지역입니다. 호우경보 발령됐습니다.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온 문자 상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콩으로 장민진님께서 8살 아이 키우고 있는데 계곡에서 물놀이 할 때 고무 신발 많이 신는 그 크땡땡 있죠. 이거 신기는 거는 괜찮은가요? 물어보셨어요.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크땡땡 신발이 네. 바닥도 좀 미끄럽기도 하고요. 그 신발 안쪽에서 아이들 발이 또 미끄러지거든요. 네, 이게 좀 여유로운 편이죠, 신발이. 네,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어서 보통 이제 아쿠아 슈즈가 제일 안전한데 샌들 중에 이제 끈으로 꽉 조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안전하긴 한데요. 그게 또 아이들이 발이 또 샌들 사이로 빠져요, 잘. 그래서 아쿠아 슈즈가 제일 안전하기는 합니다. 뭐 바다나 계곡이나 이제 물놀이, 야외 물놀이 가실 때는 아쿠아 슈즈를 챙기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4156님, 4살짜리 손녀가 있는데 계곡에서 놀 때 혹시 물에 기생충 있진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어떨까요? 하셨어요. 요즘 뭐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데 외국에서는 위험한 아메바나 이런 거 질환 때문에 물에서 그런 계곡에서 노는 거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사실 물이라는 게 맑을수록 그 안에 어떤 생물명체들이 살아가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매년 계곡이랑 바닷가, 해수욕장 물 수질 검사거든요. 네. 그거 내가 놀러 갈 곳에 그런 수질 검사가 된 곳인지 수질 검사 결과가 괜찮은 곳인지 확인하고 놀러 가시면 이런 염려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니까 뭐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도 이렇게 수질 검사를 꼭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2122님, 해수욕장 바닷물은 수인성 질환 안심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아까 수영장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수영장하고 바닷물이 차이점은 물의 이제 규모가 다르죠. 물이 계속 순환하고 있고 그래서 수인성 질환은 많이 안심해도 되고요. 네. 대신 이거 해수욕장 바닷물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아이들에게 피부 자극이 또 될 수 있거든요. 짠 물이라서. 네. 그래서 이런 피부가 예민한 아이들이 바닷물에 닿았을 때 좀 따가워한다고 하면 이제 물놀이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또 요즘 뭐 해파리나 이런 것들이 위험한 것들이 바다에서 떠밀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제 미리 공지가 올라오고 하니까 미리 그런 안전 문제도 확인하고 해수욕장에서 노시면 안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9664님, 신생아 아가도 여름철 물놀이 할 때 선크림
발라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선크림. 선크림 제품 중에 아기가 이제 사용 가능한 연령이 다 있거든요. 제품마다. 그래서 네. 사용 가능한 거다라고 하면 바르는 게 좋겠고 네. 아이들 선크림 바르는 게 좀 한계가 있고 나중에 씻기는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선크림은 네. 계속 남아 있으면 피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네. 씻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긴팔 바지 수영복을 입히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 들어온 기상특보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창녕군에서 하천 범람 우려로 송진 2구 마을 주민분들 송진 1구 마을회관으로 즉시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창녕군 하천 범람 우려로 송진 2구에 계신 마을 주민분들 송진 1구 마을회관으로 즉시 대피하라는 명령 내려졌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 곧바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